생명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녀의 피를 빠는 흡혈귀. 이 흡혈귀를 우리는 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흡혈귀 캐릭터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흡혈귀는 실제 인물들인 블라드 제페슈, 질들의 바토리, 에르제베트를 모티브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바토리, 백작부인이라고 불리는 바토리 에르제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흡혈귀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되었는지 바토리, 백작부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토리 부인은 1560년 트란실바니아 공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럽 최대 가문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비견될 만큼 힘 있었던 바토리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헝가리의 왕, 외삼촌이 폴란드의 왕일 정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는 점잖고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졌으며 궁중의 예법을 배워 현모양처에 가까웠다죠. 그녀는 11세의 5살 연상인 나더슈디 가문의 장남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16세의 나더슈디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는 자기의 성인 바토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백작은 귀족 신분이었던 반면 바토리 부인은 공여급으로 더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5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주로 전쟁터에서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결혼 생활 중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은 헝가리 왕국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는 등 막중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바토리 부인은 거대한 차흐티체성의 여주인으로 남하 차흐티체성과 주변 마을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이 전쟁 중 49세의 나이로 전사하게 되고 바토리 부인은 44세의 차흐티체성의 유일한 주인이 됩니다. 성주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에게 사사건건 간섭해대던 누네까시 시어머니 오르쇼야를 바로 쫓아내는 것이었고요.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추하게 생각하게 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녀가 바토리 부인의 머리를 빗기다 실수로 머리를 좀 심하게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시녀의 뺨을 때려 버립니다. 하필 반지 낀 손에 긁힌 시녀의 얼굴에 흐른 피가 바토리 부인에게 튀어버렸죠. 나중에 핏자국을 닦았는데 피가 묻었던 자리가 평소보다 좀 더 하얗게 보였던 것이죠. 이후 처녀의 생피가 자신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첫 희생자는 머리를 잡아당겼던 그 시녀가 되었죠. 이후 계속해서 처녀의 피가 필요해진 바토리 부인은 근처 농민들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성으로 데려온 뒤 피를 짜내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으로 들어온 처녀를 발가벗기고 강제로 철새장에 가두어 천장에 매단 다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장치해 두었던 것이죠. 처녀가 몸을 움직이면 새장이 흔들려 자연히 가시에 찔리게 되는 구조였죠. 통증을 못 이겨 몸을 더 심하게 움직이면 다른 가시에 더 찔리게 되다가 결국 기력이 빠져 죽고 말았죠. 바토리 부인은 그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목욕을 즐겼고요. 바토리 부인이 쓴 일기를 토대로 사망자를 추산하면 사망자는 무려 총 6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토리 부인의 만행으로 주변 마을에서는 처녀의 씨가 말라버립니다. 더욱이 성으로 들어간 처녀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두려워진 주민들이 딸들을 성으로 보내지 않았고요. 그러자 이제는 강제로 처녀들을 납치해드렸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피를 얻을 수 없자 귀족의 딸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게 됩니다. 귀족적 소양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설립하고 한 번에 25명씩 입학생을 받았다고 하죠. 당시 평민들은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죽여도 별다른 후환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귀족은 달랐죠. 귀족의 딸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자 결국 바토리 부인의 만행이 드러나고 그녀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본인은 귀족이라 출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바토리 부인의 집사 및 하녀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진 반면 그 시대 법률로는 귀족을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일종의 무기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모든 것이 밀폐되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꼭대기의 독방에 갇혀
서서히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이었죠. 그 안에서 지내다가 결국 감금된 지 4년 만인 1614년 54세로 바토리 부인은 사망하고 말죠. 무덤은 자신이 살았던 성 부근의 교회에 있었으나 어느 시점에서 고향으로 이장되었고 현재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위해 600명 이상을 희생시킨 연쇄살인마는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사후 이후에 어쩌면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바토리 부인은 살인마가 아니었고 돈 많은 여자, 과부, 종교 갈등 때문에 왕과 귀족들에 의해서 희생된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이죠. 16세기 초부터 과부, 상속녀, 노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귀부인 등을 모함하여 마녀로 몰아 죽인 일들이 매우 빈번했던 시기였기에 이 주장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토리 부인을 마녀로 고발한 사람은 루터교의 목사였고 조사관을 맡았던 루터파 제후는 이후 헝가리 높은 직위에 올랐다고 하죠. 재판 기록에도 의심 가는 대목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재판 기록에는 보통 구체적 죄명과 범행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는데 바토리 부인의 재판 문서에는 오직 마녀이기 때문에 종신 구구명을 선고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째, 당시 조사관들은 바토리 부인이 작성한 일기장에 살해 명단을 적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기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토리 부인의 시녀들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재판 전 허용당했습니다. 이는 모두 바토리 부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을 없애려는 수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로 목욕을 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요. 피로만 욕조를 채우는 목욕을 하기는 힘들며 피로 목욕을 하는 것 또한 의협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의 신체에서 가진 수단을 동원해 피를 완전히 짜내도 5리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욕조의 용적은 대개 300리터 정도이므로 욕조에 피를 채워 목욕을 하려면 한 번에 60명 정도가 필요했을 것이죠. 또한 피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리는 데다 피 비린내는 상상을 초월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구역질을 유발합니다. 당장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냄새만 맡아봐도 역한데 이것도 피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피 몇 방울로도 충분히 물 전체를 붉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피로 목욕을 할 경우 죽은 이의 피에서 발생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토리 부인이 소문 그대로의 연쇄살인마인지 불확실한 것처럼 무고한 희생자라고 보기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바토리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바토리 부인의 목숨만 붙여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려서 누명을 씌웠다고 보기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토리 부인은 잡혔을 때 남편을 이로 돈에 쪼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사후 그 재산은 자녀들, 특히 아들의 소유였습니다. 만약 재산 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면 자녀들을 노렸거나 일가 전체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토리 부인이 하인들과 농민들 상대로 잔혹한 짓을 즐겼다는 것은 일관된 증언이기도 합니다. 고문은 항상 성내에서 행해져 직접 고문을 본 사람은 없어도 야밤에 뭔가를 자주 파묻는 광경을 본 사람은 넘쳐났고 그녀가 너무 줄초상을 내고 장례를 맡기자 사제가 더는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죠. 아마도 바토리 부인이 피로 목욕을 했다거나 고문, 희생자 수 등에서 심각하게 부풀려진 면에서는 희생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살인과 고문을 했던 행동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녀의 피로 목욕을 한다며 612명이나 죽인 것으로 알려져 흡혈귀의 원형으로 알려진 바토리 백작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